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은 전환기차하고 어느 정도 좀 둘이 거리를 둬도 예. 무방하다. 그리고 어차피 그 무방하다는 게 거리를 둬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본인이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희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극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극우라는 목소리에서 이제 벗어나도 될 정도로 오히려 중도 보수로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전환길치가 밀고 있는 그 정동영 후보하고 좀 거리를 두고 전환길 쪽하고도 좀 거리를 둬도 본인이 충분히 조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기사를 보고 예. 저는 제가 느낀 거는 김문수 후보가 극우 색채를 좀 빼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 전환길 씨는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 긋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는 장동혁 전환길 씨에 대해서 환영한다, 뭐 만날 다양성이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가 왜냐면 그 당시에 전환길 씨가 들어올 때는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윤계들은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전환길 씨는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기로 저는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은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는 대선 전국에서도 아까 나왔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그런 단일화와 관련돼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하겠다고 하다가 또 본인이 후보된 이후에는 갑자기 안 하겠다고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에서 오늘 우리 토론회를 전환길 면접 받는다, 면접 이렇게 언론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굳이 전환길 면접을 본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것은 저는 장동혁 후보를 반대편에 있거나 전환길을 불편해하는 친한파나 또 이런 사람들의 프레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는 것도 금시초문이고 별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전환길 씨는 제가 전에 만났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지금 전환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면 당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전환길이 뭡니까? 아직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에 입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딱 이렇게 언론이 나가는 거 이거는 국민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김 교수님께 먼저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전에는 전환길 씨를 약간 품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지금은 선을 약간 긋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아마 그 대선 후보가 될 때 예.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고 할 때는 친윤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때 당 후보가 되고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그때 거부하면서 일단 최종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마 김문수 후보하고 친윤계 그때 이제 서로 갈라서기를 하게 된 거고요. 아마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 노선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홀로서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동혁 후보를 1번으로 아마 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보면 지금 전환길 씨가 얘기한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거냐, 네. 구치소 이제 면회 갈 거냐, 장동혁 후보는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번에 어쨌든 후보 교체 관련한 당무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권성동, 권영세 의원하고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가 나왔는데 그다음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무 감사를 하고 당원권 정지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후보가 다 오케이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은 전환기차하고 어느 정도 좀 둘이 거리를 둬도 예. 무방하다. 그리고 어차피 그 무방하다는 게 거리를 둬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본인이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희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극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극우라는 목소리에서 이제 벗어나도 될 정도로 오히려 중도 보수로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전환길 씨가 밀고 있는 그 정동영 후보하고 좀 거리를 두고 전환길 쪽하고도 좀 거리를 둬도 본인이 충분히 조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웃긴 게 그래도 고성국 박사, 예. 그다음 성창경 TV, 강용석 전 TV 이런 거 같은 거 사실 쟁쟁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환길 그 하고 이렇게 같이 일단 고수 유튜버 이렇게 합동을 하면서 전환길 씨가 주도하고 그 세 분이 그렇게 좀 다소곳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좀 이채롭기도 하고 예. 조금 독특해 보인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전환길 씨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 그 정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뭐 전환길 씨가 제가 볼 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는 전환길 씨 뒤에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환길 씨 뒤에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신저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전환길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당내에 있는 친윤계들 의원들도 결국 전환길의 뒤에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전환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 예. 유튜버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나름대로 그 인정을 한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환길 씨가 저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당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90명의 국회의원이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를 위한 국회본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호 때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어질 때 예. 추경호 의원하고는 달리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나 아니면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 갈라서기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예를 들어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때 국회의원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안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90명은 그게 네, 완전 예. 내란 동조하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지금 예. 아마 그 친윤계 의원들도 지금 사실은 약간 아킬레스건이 걸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성추행 부장 결국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전환길 씨가 관련돼 있는 유튜브에 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 보고 저 그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기사를 보고 예. 저는 제가 느낀 거는 김문수 후보가 극우 색채를 좀 빼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 전환길 씨는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 긋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는 장동혁 전환길 씨에 대해서 환영한다, 뭐 만날 다양성이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왜냐면 그 당시에 전환길 씨가 들어올 때는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윤계들은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전환길 씨는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기로 저는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은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는 대선 전국에서도 아까 나왔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그런 단일화와 관련돼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하겠다고 하다가 또 본인이 후보 된 이후에는 갑자기 안 하겠다고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대선 직후에는 당대표 선거 나가라는 거는 나를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출마한다고 하고 또 전환길 씨는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에 끌려갈 필요 없다고 하고 저렇게 입장을 확확 바꾸는 사람이 그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해왔던 행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 씨가 어느 정도 노선을 정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을 긋는 거구나.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직전 대선의 후보였기 때문에 호강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건데 저는 글쎄요. 지금 전환길 씨와 친윤 세력의 등에 업은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치고 나갈 경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지금의 굳건한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 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굳이 전환길 씨의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 선을 긋고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요. 지금 이제 이른바 혁신파 의원들이 뭐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주진우 의원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친윤 구주류와 맞서려면 단일화 필요하다는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연히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교통 정리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출마했으면 전체적인 어떤 보수 쇄신이나 혁신의 방향을 본인이 앞장서서 이끌었겠지만 지금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또는 조경태 후보 또는 뭐 주진우 후보 간에 어쨌든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뭐 혁신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경태 의원이 아마 안철수 의원을 조만간 만나서 아마 안철수 의원으로 단일화를 하든 아니 본인으로 단일화를 하든 어떤 형태로 좀 단일화 얘기는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8월 21일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지금 각자의 혁신안을 갖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앞으로 바꿀 거라는 거를 대한 어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각자가 이제 힘을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혁신의 시너지가 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당장 후보 등록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어떤 단일화를 얘기해 버리게 되면 단일화 효과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일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뭐 그런 부분에 교통정리를 좀 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뭐 대표까지도 지내고 또 총선에 선대위원장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정치 경험은 풍부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내에서도 보면 친윤계가 있고 친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의 어떤 맹주가 되려면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타고난 리더십 또는 그렇죠. 조정하고 예. 조율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진정한 조금 리더로 거듭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은 본인이 잘하는 정치를 해왔는데 앞으로 저런 것들에 대한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나름대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야 될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막후에서 가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정치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경험이 얕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 꽤 몇 선 됐고 조경태는 6선이고요. 과연 이거를 가교 역할을 뛰어든다 하더라도 성사시킬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 한계가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팬덤은 그래도 꽤 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이 당원 구조 자체가 비주류의 그 세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적은 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팬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팬덤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불리한 구조를 좀 뒤엎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뒤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나 가교 역할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본다고 하더라도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팬덤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주류 세력들의 이런 사실 장동혁,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이기기는 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 지금 뭐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다 원외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조금 선수도 얕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의 중진들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뭐 영남권에 보면 지금 이 TK 같은 경우는 지금 송원석 의원이 TK 출신이거든요. 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정책위원장도 또 TK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TK에서는 아마 따로 아마 그 당대표 선거에는 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김문수 아마 당대표 후보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본부장을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아마 출마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틀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당 중진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발장 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국민의힘의 어떤 초선들 44명에 이르는 초선들 그리고 30명에 이르는 재선들의 어떤 침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침묵이요? 예, 침묵.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에 했던 부분도 당무 감찰하자 그런 부분에서 김영태 어떤 혁신안이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지 않고 다 침묵했기 때문이거든요. 윤희석 아마 혁신위원장의 어떤 혁신안도 계속 자초되고 있는 이유도 보면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재선은 70여 명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나름대로 정풍운동을 벌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당 지도부도 굉장히 뜨악해가지고 그분에서 좀 겁도 먹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하고 재선 의원들이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하물며 그 개혁적이었던 어떤 도봉의 김재섭 의원마저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특히 어떤 친윤계의 어떤 구주류도 보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도 않아도 되고 또 어떤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그래도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진들의 어떤 침묵들도 문제가 있지만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과거에는 그래도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저렇게 조용한 양들처럼 지낸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초재선 의원들의 침묵이 가장 큰 국민의힘의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